아이고, 이게 뭐야? 웬 개가? 경북 봉화 외딴 산골. 장맛비가 하염없이 오는 밤에 할머니 집 앞에는 하얀 백구가 축 늘어진 새끼를 입에 물고 할머니 댁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새끼가 많이 아픈가 보네. 어미가 새끼 살리려고 이리로 온 게로구나. 마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일단 들어가자. 비도 쫄딱 맞고 밖에 있지 말고 어여 들어와. 어떤 이야기는 끝이 곧 시작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은 산골, 그곳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복래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켜놓고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네. 복래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보리차를 우려내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오늘도 조용했고 바람은 여전히 소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전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가 있었습니다. 서지윤이라는 이름의 16살 소녀였죠. 지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이 산골에서 살며 도시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윤이가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대가 꾸려졌고 온 동네 사람들이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명호와 며느리는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잘 돌봐주셨어야 했는데 그 말들이 할머니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결국 아들 가족은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지윤이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윤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지윤이 방을 그대로 두고 지윤이가 키우던 화분에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할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가끔 우편배달부나 가스검침원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면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외딴 집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빗소리는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대문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소리. 분명히 무언가가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대문 앞에 뭔가 하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대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입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어미개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입에 물린 강아지는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이 집에 비 내리는 밤에 다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미개의 간절한 눈빛과 다친 강아지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이 밤중에 어쩌다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개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미개와 다친 강아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다친 강아지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강아지의 뒷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병원에 데려가야겠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미개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어미개의 목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낡은 가죽 목걸이에 작은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열쇠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녹슨 열쇠고리에는 JY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 열쇠고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지은이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사라진 손녀의 열쇠고리를 개가 목에 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회일까요?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미개는 다친 강아지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도 작은 동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다친 새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미개와 강아지를 데리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봉화읍에는 김선동이라는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선동 수의사는 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읍내에 나오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개를 데리고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개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김선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달린 열쇠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선동은 그 열쇠고리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혹시 지은이 거 아닙니까? 김선동도 5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읍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동은 우선 다친 강아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고 며칠 약을 먹이고 쉬게 하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미개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었습니다. 이 개는 진돗개 같은데 아주 영리해 보여요. 그리고 김선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열쇠고리가 정말 지은이 것이라면 이 개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아봐야겠어요.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김선동은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하연 선생님이 계세요. 지은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여기 분교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지훈이를 아주 아꼈던 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사라진 후에도 종종 할머니를 찾아와 위로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어미개와 함께 정하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강아지는 김선동 수의사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미개를 보고는 신기해했습니다. 어머니, 이 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정하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어제 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그 열쇠고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맞아요. 지훈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해요. 정하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급히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5년 전 지훈이의 학적부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하연 선생님은 학적부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지훈이가 바로 이 열쇠고리를 목에 걸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분명히 그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개가 정말 지훈이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할머니는 어미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더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경찰관이 있어요. 이도현 순경인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철수 경위의 아들이에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조금 주저했습니다. 5년 전에 경찰들이 수색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연락해보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하연 선생님은 바로 이도현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은 할머니와 어미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이도현 순경은 젊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수사 기록입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도현은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상한 메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쓴 건데 백구를 따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머니와 정하연 선생님은 그 메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구라는 것은 하얀 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얀 개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은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이 개와 함께 산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개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어미개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수의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지훈이의 방 앞에 앉았습니다. 너도 지훈이를 아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미개는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미개와 함께 도현 순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5년 전 수색 지역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 다 뒤져봤어요. 도현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놓친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미개가 갑자기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은 어미개를 따라갔습니다. 어미개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색 지역에서 벗어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지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너무 깊은 산이라 아이가 혼자 갈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어미개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은 어미개를 따라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곡 바위 틈에서 낡은 물병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현이 그 물병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지훈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도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 상태를 보면 최근에도 누군가 사용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물병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이의 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병 근처에서 통조림 캔 하나를 더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캔의 유통기한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지훈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손녀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미개는 여전히 더 깊숙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고 산속은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와서 제대로 수색해 보겠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미개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문을 긁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계곡 근처에는 양봉을 하는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에도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할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윤치영은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어미개를 보고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치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치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치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치영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미개를 보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5년 전에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없으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가 갑자기 치영의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치영은 급히 어미개를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와 도현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치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꿀벌들이 놀랄까 봐서요. 하지만 도현은 창고 문틈 사이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그것을 주워들고 자세히 보니 아이가 그린 그림의 일부분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현이 치영에게 물었습니다. 치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그림 조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지훈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체를 저는 알아요. 도현은 치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치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 아이를 봤어요. 할머니와 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치영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꿀을 따러 산에 갔다가 계곡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다쳐서 의식을 잃고 있었죠.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어요. 치영이 울먹였습니다.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깨어나서 자기는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원망한다고 할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여기서 돌봤어요. 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지훈이는 어디에 있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치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전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도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요. 아마 혼자 어디론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치영이 어미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미개가 지훈이와 함께 살았고 지훈이가 사라진 후에 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개는 지훈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영의 고백을 들은 후 할머니와 도현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어디론가 갔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디로 갔을지 아세요? 도현이 치영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치영이 어미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알 것 같아요. 계속 산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할머니는 어미개에게 말했습니다. 눈꽃아,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할머니를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미개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더니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현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내일 날이 개면. 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짖으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미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도현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결국 도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비를 입고 어미개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미개는 비바람을 뚫고 앞서갔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은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개는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은 후 그들은 오래된 절터에 도착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폐사된 작은 절이었습니다. 건물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작은 창고 같은 건물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그 건물 앞에서 멈춰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은 그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미개가 목에 차고 있던 열쇠고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열쇠고리가 이 자물쇠의 열쇠일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자물쇠에 넣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열쇠가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지만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담요가 깔려 있고 물병과 음식 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지훈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와 함께 보낸 추억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드시는 게 너무 싫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젠가 용기를 내서 돌아갈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훈이가.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지훈이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지훈이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미개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고 산속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할머니.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곡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어미개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와 도현은 어미개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계곡 가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 하나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고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달려가서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5년 전보다 많이 컸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도현은 급히 지훈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정상이에요. 급히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즉시 구조대에 연락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지훈이를 안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할머니의 눈물이 지훈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지훈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미개도 따라오려 했지만 병원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지훈이가 극도로 지쳐 있고 탈수 증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쉬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어미개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깨어났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지훈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할머니가 널 찾으러 왔어.
할머니가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해하니? 할머니가 미안하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개가 지훈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눈꽃이에요. 지훈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눈꽃이가 할머니를 데려다 준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어미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눈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의사가 허락해준 덕분에 눈꽃이도 병실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눈꽃이는 지훈이 침대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눈꽃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눈꽃아. 너 때문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할머니는 눈꽃이를 보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 개가 없었다면 지훈이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명호와 며느리가 외국에서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도현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명호와 며느리는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명호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혼자 두고 떠나서. 명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어머님이었는데. 할머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얼마나 할머니가 그리웠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너 없이는 할머니가 살 수 없어. 며칠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꽃이와 강아지 조이도 함께였습니다. 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최복래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글씨가 추가되었습니다. 최복래와 눈꽃이의 집. 지훈이는 그 이름표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눈꽃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그래, 눈꽃이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할머니가 눈꽃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조이는 지훈이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까 해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희들 일은 어쩌고? 일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앞으로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꽃이는 할머니 방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을 계속 지켜주겠다는 듯이요. 며칠 후 윤치영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숨긴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지훈이를 보살펴준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감사해했습니다. 치영은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치영을 용서했습니다. 지훈이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왔고, 아들 가족도 돌아왔고, 눈꽃이와 조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적이 내 발을 가진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눈꽃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전령이었고, 희망의 달이었고, 기적의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꽃이는 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산 너머에서 온 눈꽃이가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실종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이었고, 끊어진 인연의 복원이었으며,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눈꽃이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니까요.